안녕하세요. 리스닝 아트 지혜쌤입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오늘은 일명 또라이라고 불리는 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정신과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분들한테 그 입은 피해를 이야기하시면서 되게 고통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개인적 격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코칭을 해드리고 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한번 이거를 영상에서만 말씀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또라이라고 불리는 진상들을 우리는 살면서 매일매일 만나죠. 가까운 사람이기도 하고 아니면 직장 상사 동료이기도 하고요. 예, 어떤 때는 친구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상 또라이가 천박한 용어라고 보신다면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라이들을 이해하고 상대하는 핵심 포인트는요,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화가 나는 이유는요, 그 사람들한테 이성적인 행동과 말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전제부터가 틀렸죠. 그들은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또라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전제를 인정한 후에 어떻게 저 사람들을 다룰지 이거를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은 누구나 이 또라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독자님들도 과거를 돌이켜 보시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상황들이 좀 좋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흥분하고 말도 안 되는 거 우기고 난리를 피웠던 경험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언제든지 또라이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컨디션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뇌과학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신경과학자 폴 맥클레인이라는 사람은 진화 과정의 3중뇌라는 책에서 기능에 따라서 뇌의 부위를 3개로 나누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첫 번째 뇌는 뇌의 하부에 있는 원시뇌입니다. 파충류뇌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먹고 싶은 식욕, 아니면 성욕, 도피, 피하고 싶은, 갑자기 회피하게 하는 반응, 공격, 이런 생존에 관련된 기능을 하는 뇌의 부위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두 번째 뇌는 구포유류 뇌인데요. 뇌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요. 기쁨, 증오, 보호, 슬픔, 쾌락과 같은 감정을 만들어내는 뇌입니다. 화가 날 때도 이제 구포유류 뇌가 이제 막 활동하게 하는 건데요. 유대감을 또 형성하기도 하는 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포유류 뇌라고 부르고 있고요. 가장 진화된 뇌고 뇌의 바깥 상부에 위치합니다. 고차원적인 사고 기능을 담당하고 충동을 제어하게 되죠.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게 하고 객관화시켜서 이해하도록 우리를 이성적인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게 이 신포유류 뇌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3개의 뇌를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서로 이 3중 뇌가, 이 3개의 뇌가 건강한 방식을 가지고 조정되고 연결돼서 각각 담당하는 역할을 조화를 이루면서 기능을 하게 돼 있어요. 일상생활 대부분에서는 가장 고차원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진화한 뇌가 활동을 하고 작동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3가지 뇌가 더 부각된 기능을 담당하게 돼요. 예를 들어 갑자기 건물에서 불이 났다. 그럼 우리는 그 고차원적인 기능이 필요 없죠.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파충류뇌, 편도체가 속해 있는 파충류뇌가 작동을 하면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삼중뇌가 서로 조화롭게 기능을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멘붕에 빠지지 않고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삼중뇌가 뭔가 제대로 구동하지 않고 만약에 경직돼 있다면 일시적인 또라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 시절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어서 삼중뇌가 조화롭게 발달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적을 많이 하는, 그리고 야단을 자주 쉽게 치는 부모 아래에서 만약에 자란다면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또 혼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 입을 닫아버리도록 조정되는 뇌를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세상은 내가 옳게 행동하던, 잘못을 하던, 어떤 행동을 하던 똑같이 부정적인 피드백이 돌아오고 수용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겠죠. 그래서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안전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위해서 행동하잖아요. 파충류뇌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나를 과도하게 방어하게 되죠. 그 결과 또라이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또라이의 시작은, 이 비이성적으로 행동을 말하는 사람들의 시작은 원인이 이미 오류가 생겨버린 뇌이기 때문에 팩트를 설명하면서 설득하려고 하면은 안 먹혀요. 우리는 이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 막 노력하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을. 그래서 이 비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외부 상황을 끊임없는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라이 짓을 하면서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통과 교류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라이들과 대화하려면 그들과 같은 편이 돼야 되고 같은 입장에서 움직여 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은 편인 척을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야 출구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될까요? 아마 이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응석바지로 자란 사람들이 또라이 기질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징징거리고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고 작은 뭐 별것도 아닌데 자꾸 칭찬을 원하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서 성공을 하고 행복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그런 칭찬을 받을 대접을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항상 지적과 비난 속에서 자라나서 항상 그 비난을 받을 거란 예측을 가진 사람이 또라이 기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항상 초조하고 쉽게 화를 내고 항상 나는 비난받을 사람이니까 괴롭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 잘못이야. 이렇게 남 탓하기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칭찬을 받을 일을 했는데 항상 비난만 받았다면 내면에 분노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게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는 비난은 나는 뭘 하든지 칭찬받기에는 부족한 사람일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쌓인 화는 주변 사람들한테 막 던져요. 투사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그 화를 감당하느라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경우는 오랫동안 무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또라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봤자 소용없을걸? 하고 이야기하면서 사기를 딱 떨어뜨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놀다가 너무 기뻐서 엄마 이것 좀 봐줘 이렇게 하면서 양육자를 돌아다 봤는데 양육자가 우울했다든지 아니면 너무 바빠갖고 그 아이를 같이 놀아주고 쳐다보지 못했다고 치면은 이 친구는 내가 이게 기쁜 게 맞나? 내가 이게 즐거운 게 맞나?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그 공포감을 느끼게 돼요. 나 혼자라는 생각에. 그래서 외로움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항상 비관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새롭고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돼요. 네. 이런 세 가지 경우에서 비이성적으로 행동을 말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흔한 9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